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3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FOMC가 있었죠? 짤막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파월, 아무도 금리 인상은 기본 시나리오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 회의 전에 최신 CPI,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 보고를 받았어. 그랬는데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확신을 얻지 못했어. 3.4%가 전망치였는데 3.3이 나왔습니다. 전망치보다 0.1% 낮게 나왔죠? 그런데 인플레이션 확신하기 위한 그 자료를 얻지 못했다. 갖다 붙이는 명분입니다. 이미 기존에 미국의 CPI가 9%가 훨씬 넘어갔었죠. 9% 10%에 육박했습니다. 지금은 3%대로 떨어졌죠.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인플레이션을 확신을 얻지 못했어. 완벽한 명분이죠. 파월, 강력한 노동시장은 계속될 것 같아. 경제가 건강해. 인플레이션 크게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아. 우리는 2.5%, 2%를 보고 있어. 연준의 점도표가 하향했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3회 인하에서 0.25%, 연내 1회 한 차례 금리 인하 시사를 하고 있다. 점도표는 유동적입니다. 연말에 금리가 점을 찝는 거죠. 연준 위원들이 이 정도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한 번 인하하면 될 것 같아. 기존에 3번이었는데 한 번으로 바뀌었다. 이것 또한 유동적이다. 자, 그러면서 연준 위원들은요, 연내 3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위원들은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2.5% 이거를 좀 확인해야 되는 것도 부족한 것 같아. 경제 성장과 데이터 디펜던트, 실업률과 고용률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매파적인 스탠스와 비디유적인 스탠스 이거를 둘 다 붙이면서 결국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단기적으로 FOMC에 대한 이슈는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거는 연준은요, 금리를 급하게 올리기도 급하게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일이 취할 수 있는 정량은 첫 번째, 금리 동결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겁니다. 고금리.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0.25% 조금씩 내리는 거야. 그리고 금리를 고금리가 유지한다는 거죠. 이 구간 동안에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에 나올 겁니다. 세 번째, 금리가 급하게 떨어질 때는요, 경제 위기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금리는 돈값입니다. 돈값. 이걸 통해서 금리를 올리면 통화량이 줄고요. 금리를 내리면 통화량이 내려갑니다. 2년 미만의 광의 통화량이라고 하죠. 2008년도에 금리로 안 되니까, 제로 금리로 안 되니까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3차례.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때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죠. 제로 금리와 함께. 이미 통화 시스템이 끝났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금리 이꼬르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인데, 한 국가의 GDP 실질 GDP 경제 성장률, 이게 연봉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때 CPI가 9% 10%에 육박했어. 지금은 3%대죠? 9% 10%에 육박할 때 이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어.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금리를 안 내리고 있죠. 언제 내릴까요? 물가가 떨어졌는데 안 내리면 경제가 빠그러질 때 내리는 겁니다. 지금은 첫 번째 0.25% 찔끔찔끔 내릴 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찔끔찔끔 내려서 고금리가 유지되니까. 그런데 급하게 내려가면은요, 경제가 박살나는 것을 의미해서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1번과 2번 동결과 찔끔 내려서 유지되는 게 가장 좋겠지요. 찔끔 0.25bp 조금씩 내려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동안에 시장은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에 나올 확률이 높다. FOMC 간단히 정리되시죠? 인플레이션은 완벽한 명분이다. 이미 9%대 대비해서 10%대 대비해서 3%까지 내려와 있다. 금리는 안 내려오고 있죠. 경제가 빠그러질 때 내려올 확률이 급하게 내려올 겁니다. 급하게만 안 내려오면 시장은 상승할 확률이 높다. 오늘 대한민국 코스피는 0.98, 코스닥은 0.08 상승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은 2.67, 제약은 2.31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한번 밀었죠. 역시나 사탕을 주고 뺏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노란날개에 흔들거리지 말아라. 그들의 창구, 신한, 삼성, JP 모건, UBS, 기타 등등의 창구들 얼마든지 개인 차명, 키움, 기타 등등의 차명, 외국계 창구 이름만 빌리는 겁니다. 기간, 대동단결해서 셀트리온을 가격을 통제하고 있죠. 자, 올해 3조 5천억 원, 내년도에 6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작년 2조 근방이었죠?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안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따라오면 셀트리온은 폭발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나 이런 것들 참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보지 안 봐도 개인 매도, 외국 계약 기관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플러스
외국 계약 기간계는 마이너스. 그쵸? 요 그림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은 플러스였겠죠. 그쵸? 늘 하락에 나올 때 플러스가 나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힘 지치지 마시고 숫자 찍기 전까지 데리고 놀 겁니다. 자, 좋은 글이 하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POKS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서정윤회장의 큰 그림. 셀트리온의 역사는 실로 대단합니다. IMF 이후 대한민국에서 이런 역사를 갖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행보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이 걸어왔던 길을 보면 역사 전무후무한 기업이다. 또 한 번 그를 신뢰하고자 합니다.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죠. 수정하면서 갑니다. 주저앉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헬스케어와도 합병을 찬성했고 제약과도 합병을 찬성할 예정입니다. 서정윤 회장의 큰 그림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장 지금 저희 회사의 주주들을 손해를 볼 수는 있겠죠.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또한 과정일 뿐이고 결국에는 제약 합병 이후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더욱 거대해질 셀트리온을 생각하면 기대됩니다. 그런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제 자신도 계속 물타기, 개수를 모아가면서 언젠가 빛이 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응원합니다. 셀트리온 화이팅! 99.99999 지구 몇 바퀴를 돌리는 거와 확률이 비슷합니다. 내년도에 6조, 올해 3조 5천억 원, 작년에 2조. 올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아주 폭발적인 증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셀트리온의 폭등을 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폭등 구간. 오늘 셀트리온의 호가 창입니다. 변함없이 신한, 삼성, 신한, 키움. 그러면서 왔다 갔다 했다. 개인 창고는 당연히 플러스로 나왔을 겁니다. 외국계는 플러스, 기간은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먼저 개인 창고를 통해서 32만 2천 주. 하락이 나올 땐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쵸? 그들의 창고. 외국계는 14만 1천 주 플러스. 기간은 45만 7천 주가 나왔는데 매도가 그 물량의 투신이 주인공이었다. 자, 공매도 누장을 보겠습니다. 이미 개인이건 외국계건 기관이건 그들이 잡고 있습니다. 공매도 누적 잔고는 139만 5천 주, 찔끔 줄어서 140만 주가 깨졌습니다. 자, 주가 데리고 놀고 있지만 평상시와 똑같이 숫자 찍을 때까지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방송 말미에 코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넥스머니 똑같습니다. 저는 똑같이 말씀드리죠.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10년 기준 1000배를 보고 있다. 최소한 수백 배를 목표로 한다. 초기에 투자해라. 셀트리온 마무리 짓고 투자하지 말고 지금 함께 초기에 발을 담거라. 그리고 함께 동행하라. 그럼 시장의 에너지가 분산된다. 그리고 큰 그림을 그려라. 이게 4차 산업혁명이다. 자, 오늘 셀트리온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멤버십에서 집중 분석됩니다. 고차원적인 유튜브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귀중하고 귀한 자료가 거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4차 산업혁명의 시간을 빨리 저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진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